내가 왜 이 스타일에 끌리는가? 이거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세상에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저는 이게 본질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세상에 표현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그 좋아하는 스타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하와이 데저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내면의 매력을 외면으로 디자인해드리는 이미지 코치 소울뷰티 디자인 대표 김주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통은 이 외모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목구비에 좀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체라든지 체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얼굴의 생김새를 외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외모는 한 사람이 외적으로 표현하는 모든 모습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표정에서도 또 특히 중요한 게 눈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모습이니까 이런 제스처, 옷을 입은 스타일, 걸음걸이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외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외모는 한 사람이 가진 외적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외적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외모를 개인이 가진 외적 정체성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강의를 할 때 꼭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정면에서 거울을 바라보듯이 카메라를 눈높이에 맞춰서 놓고 거울을 보듯이 찍는 거예요. 표정은 의식하지 않고.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내가 거울을 봤을 때의 어떤 그 순간의 모습을 남길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표정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은 무표정하게 찍힐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찍으라고 하는 이유는요. 보통은 내 모습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뷰티 카메라 앱을 사용을 해서 그 속에 내 모습이겠거니 라고 믿고 싶은 거죠. 네, 제가 바로 어제도 그런 분을 봤는데 강남 어떤 레스토랑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한 20대 여자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촬영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이제 보정이 많이 된 그런 앱으로 서로를 찍어주면서 촬영을 하고 영상을 찍고 이제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핏 보니까 화면 속 모습이랑 실제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의 나를 실제의 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나의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지 좀 놓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실제로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모습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을 발견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면으로 표정을 의식하지 않고 셀카 찍기를 해보면 그 순간은 좀 마음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현실을 자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현실을 자각하는 순간 변화는 시작된다. 변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깁니다.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든 과정일 수는 있지만 이게 내 모습이구나. 사람들이 바라볼 때의 내 모습은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 어떤 행동들을 발견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인칭으로 바라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면으로 셀카 찍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3인칭으로 바라보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모습을 사진을 약간 확대를 해서 좀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게 내가 아니라 정말 지하철에서 만난 어떤 사람의 모습이다. 대중교통에서 만난 정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타자화를 시키고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봤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지만 그 사진을 약간 떨어뜨려서 보면서 그 상상을 하면서 살펴보시면 조금은 이렇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시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은 거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전신 거울 앞에서 좀 떨어져서 그리고 앉아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지하철을 탔는데 저 사람이 나를 마주보고 앉아있네? 어떤 느낌이 들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자신을
자신을 보는 이런 훈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마인드 트레이닝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보이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에 마인드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거는 이제 하대님도 아마 그 방법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겉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하는지,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가 겉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를 어떻게 드러내 보이고 싶은가, 이런 모습도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마인드 트레이닝은 실제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서부터 질문을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나는 나를 착하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나는 나를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통은 성격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내 외모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나를 좀 평범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나는 나를 좀 트렌디하고 감각적이라고 생각해.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나열을 해서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지금 외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없는지, 이제 그런 모습들도 외적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 트레이닝을 할 때는 실제 지금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나에 대해서 가지고 싶은 생각의 변화의 과정을 트레이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변화를 원하고 달라지기를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정말 달라지기 원하세요? 라고 묻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실제로 달라지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들이 있는데 그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저는 날씬한 체형을 가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 요즘 좀 관리의 이슈가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체형의 변화를 또 원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런데 먹는 습관을 보면은 야식을 즐겨 먹고 당연히 이제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이 오겠죠. 그리고 체형에도 좀 변화가 생기겠죠. 원하지 않는 변화가. 그런데 그분들에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정말 좋은 체형을 원하냐? 이거는 내가 바라는 것과 실제 행동의 차이, 그 간극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나는 왜 변화를 원하는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변화에 대한 분명한 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타일 관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외모 관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보통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당연히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저는 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면 외모 관리 하실 거예요? 라고 여쭤봅니다.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코로나19 때 많은 분들이 외모 관리에 손을 놓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비대면으로 지내기도 했고, 대면하는 일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기 모습을 보지 않는 분들, 관리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생각을 많이 했죠. 왜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관리하지 않을까? 결국 타인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경우가 많겠구나. 그렇다면 이 외모 관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외모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하는지가 이 내 모습에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외적 정체성을 내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꾸는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판단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은 헝클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싶은가? 이런 또 질문을 드리면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저는 이 외모 관리, 스타일 관리가 필요하다고 또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좋은 관계도 누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겁니다. 결국은 타인을 인식하는 것도 타인과의 어떤 관계를 원하는가도 모두 자기 자신에서부터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외모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려요. 그럼 많은 분들이 박보검, 장원영 이런 이제 굉장히 외모가 우리가 생각해도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들의 외모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좋은 외모의 기준을 그렇게 두고 있으면 내 모습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한없이 좀 낮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인플루언서 들이나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연예인들을 좋은 외모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면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요? 나는 다시 태어나야 돼. 이런 이야기도 그래서 많이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할 때 청중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좋은 외모를 목표로 하지 마시고 기분 좋은 외모를 목표로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분 좋은 외모는요, 굉장히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기분 좋은 표정,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네, 눈빛이 부드럽고 자신감이 넘치고 입꼬리는 선명하게 올라가 있겠죠. 그런 자신감 있는 표정이 분명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헤어스타일을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디자인이라기보다는 단정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건강해 보이는 피부, 건강해 보이는 균형 잡힌 체형, 그 체형에 어울리는 깔끔한 정돈된 스타일. 네, 이런 모습을 가진, 바른 자세를 가진 어떤 이성이 내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이성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 이성이 나를 보고 지금 웃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하와이 데저트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사람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분명히 마음에 든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나름의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키가 몇 센치 이상 들어가 있지 않죠. 그리고 얼굴 크기 없고요. 이목구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방금 전에 이제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건, 좋은 표정, 건강한 피부, 균형 잡힌 체형, 깔끔한 옷차림, 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이 나를 보고 웃고 있다. 이런 생각만 해도 벌써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이 기분 좋은 외모를 목표로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기준은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노력을 하시면 누구나 가능한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인에게 매력을 주는 사람들의 공통점.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좀 트렌드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죠.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는가에 따라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매력적이다 라고 느끼는 그 기준이 좀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과거에 인기가 있었던 연예인들을 떠올려 보면 뭔가 좀 굉장히 화려하고 시크하고 이런 연예인들이 인기가 있었다면 지금도 물론 그런 연예인들도 있지만 좀 더 친근하고 다정한 느낌이 들고 그런 사람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으로 지금 좀 바뀌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매력적인 포인트들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제 매력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대의 얘기를 하면 나와 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그거부터 좀 판단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시대의 좀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다정함? 다정함이 저는 지금 이 시대에서 굉장히 우리가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이. 그 관심이 어떤 외모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표정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고요. 아, 나한테 정말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나와 좀 소통을 원하는구나. 이런 제스처에서도 표현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도 결국은 내가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모습들을 내가 좀 닮고자 노력하는 그런 노력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타일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입은 옷이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제 편안한 추리닝 차림으로 어떤 장소에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편한 것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옷을 입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옷을 입고 소개팅에 나왔다면 상대는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아, 굉장히 성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한테 잘 보일 생각이 없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 스타일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가 그 사람의 성격까지 보여주고요. 그 사람의 취향, 감각, 그리고 정신세계 이런 것들까지 드러내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차림만 봐도 저 사람의 센스가 느껴진다. 그리고 자신을 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상대방을 배려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드러나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타일로 상대에게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타자화를 시켜서 나를 봤을 때 누군가가 나를 처음 봤을 때 느끼는 느낌이 어떨까? 이 옷을 입은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면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될까? 그 느낌은 과연 내가 바라는 느낌일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해 없이 나의 매력을 제대로 잘 보여주고 싶다라는 게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좀 더 나를 연구하고 내 매력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 스타일을 좀 연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스타일과 어울리는 스타일 사이에서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좋아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러블리하고 귀여운 스타일이야. 그런데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은 좀 심플하고 도시적인 스타일이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나는 뭘 선택해야 되지? 뭐가 나다운 거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과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내가 왜 좋아하는가에 대한 또 질문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이 스타일에 끌리는가? 이거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세상에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저는 이게 본질적으로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세상에 표현하고 싶은가? 이게 본질적인 질문.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그 좋아하는 스타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인지, 그래서 좋아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보였을 때 정말 나에게 좋은 점이 있는지 또 그렇게 질문을 해보시면 그 좋아하는 스타일이 사실은 나를 망칠 수도 있구나 라는 판단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훨씬 예전에 제가 좀 좋아했던 스타일이 있었어요. 그 좋아했던 스타일이 뭐였냐면 굉장히 섹시한 옷들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저는 강의를 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코칭을 해드리는 때로는 전문가다운 그런 이미지가 필요한 시기였는데 저는 이 내면적으로 그런 섹시함이 드러나는 옷차림을 좋아했던 거죠. 그 순간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이렇게 보이기를 원하는가? 그랬더니 아니라는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좋아는 했지만 그냥 그 비주얼적인 모습이 그냥 끌렸었던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내가 어딘가에서 표현하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는 거의 대부분 아니라는 대답이 나왔어요. 물론 그 모습이 해도 괜찮은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 어떤 루프탑 바 이런 곳에서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결코 나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순간에 표현하고 싶었던 내 모습이 아니었을까.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약간 이제 상체에 좀 살이 많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아이템이 트위드 재킷이었거든요. 네, 이제 딱 상상이 가시죠. 그분은 이 트위드 재킷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계셨어요. 뭔가 우아하고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움의 대명사가 클래식 트위드 재킷이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재킷을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는 지적이고 감각적이고 세련된 그런 모습을 원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좋아하는 것과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모습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에 대한 정의도 또 필요합니다. 저는 이 어울린다라는 것의 또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울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장소에서 주로 생활을 하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전반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라이프 스타일에 이 스타일이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가, 그리고 나의 퍼스널 컬러에 어울리는가, 나의 체형을 보완을 하는 스타일인가,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면 어떤 스타일을 선택해도 어울리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선생님, 제가 이런 트렌디한 스타일이 어울릴까요? 저한테 안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울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상황과 내 일과 그리고 나의 퍼스널 컬러와 체형에만 적합하다면 모든 컨셉은 소화할 수 있다. 저는 이 스타일이 가지고 있는 정의를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스타일은 세상의 나를 표현하는 첫 번째 명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지가 내 스타일에 담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를 처음 인식하게 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입은 옷이 그것을 대변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스타일의 본질은요, 결국은 내가 나를 세상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을 나누고 싶은가, 이런 것들이 모두 이 스타일에 담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맺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어떤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의 스타일을 표현하는 그 방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옷 잘 입는 사람들은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아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요. 타인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스타일이 좋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감각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 감각은요, 또 마찬가지로 트렌드와 연관이 있는데요. 이 시대에 우리가 좋아 보이는 스타일은 무엇인가? 이것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트렌드의 흐름에도 관심이 있고, 나 자신에게도 관심이 있고, 타인에게도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심을 내 스타일에 어떻게 잘 표현할까에 대해서 연구하고 시도하고 많은 또 경험을 가지고 최적의 모습을 찾아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타일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 이 스타일을 즐기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은 흔히 얘기하는 스티브 잡스의 그런 블랙 목티에 청바지를 입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요, 약간 이런 심리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패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어떤 그 패션 앱에서 남성분들에게 추천하는 앱 이런 거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실패하지 않는 옷차림, 그리고 여자들이 싫어하지 않는 스타일, 이렇게 입으면 싫어하진 않아요, 이런 거. 근데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선생님, 저는 그냥 못 입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또 함정이 있습니다. 그냥 촌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옷을 잘 입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안전하게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난하고 평범하고 자기 자신의 매력을 드러내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무난하게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낸다든지 감각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옷을 잘 입는 분들은 새로운 시도를 즐겁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연예인 중에서 굉장히 옷 잘 입는 연예인들이 많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요즘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분 중에 박경림 씨가 있어요. 이제 박경림 씨가 그 영화를 소개하는 그 역할을 맡게 되시면서부터 그 스타일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유를 박경림 씨의 철저한 자기 분석과 철저한 준비, 그 상황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스타일에 녹아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분위기라든지 그 배우들과의 나누는 그 대화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을 해서 그 옷차림에 녹여졌다라는 것이 그 스타일에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균형 있게 보이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신 것 같고요. 자신의 모습으로 굉장히 이제 매력을 좀 어필을 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차용할 수 있겠죠. 나도 옷을 잘 입고 싶다면 나를 분석하고 나의 컨셉을 내가 정하고 그 컨셉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연구해보자. 다양한 시도를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습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 스타일을 망가뜨리는 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스타일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서 나온다고 하죠. 굳은 표정, 그리고 이렇게 잔뜩 움츠려진 자세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멋진 명품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네, 결코 좋아 보이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스타일을 망가뜨리는 습관은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습관이기도 하거든요. 좋은 모습을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 모습을 인지하자. 그런 습관으로 내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현재 내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지 내려가 있는지 그걸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네, 내 눈이 지금 힘이 있는지 아니면 풀려 있는지 이런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는 거죠. 네, 그런 습관들을 통해서 내 모습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 내가 지금 짓고 있는 표정이 결국은 내 인상이 되고 내 얼굴이 되고 나의 전체적인 스타일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많은 행동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망가뜨리는 습관은 굉장히 간단해요. 내가 내 모습을 인식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망가지기 쉽습니다. 네, 먹는 것도 그렇고요. 네, 제가 또 이제 스타일 관리를 할 때 꼭 말씀드리는 게 이 식습관이거든요. 약간 농담처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스타일의 완성은 얼굴이다. 스타일의 완성은 체형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실이라고. 그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옷을 입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같은 옷이라도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마음이 아프게 느껴지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저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그 식습관 수업을 지금 4년차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업을 하게 된 이유가 이 스타일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코로나 때 갑자기 살이 확 찌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전에 스타일을 바꿨는데 그 옷을 못 입으시는 거예요. 스타일을 바꿨는데.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내 스타일 지금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처음에 수업을 개설을 하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식습관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저도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왜냐면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먹는 게 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가 먹는 음식을 정말 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음식이 내 피부가 된다. 이 음식이 내 몸의 구성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이제 먹는 거를 함부로 고를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 먹는 음식들이 내 체형이 되기도 하고요. 저한테 이제 스타일 코칭을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꾸안꾸가 좋아요. 저는 막 화려한 거보다는요, 어딘지 모르게 세련돼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추구하시는 그런 옷차림을 보면요, 굉장히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차림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편한 스타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편하게 입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꾸안꾸
꾸안꾸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꾸안꾸는요, 굉장히 고도로 계산된 스타일링입니다. 화려하지 않은데 잘 입은 것처럼 보이는 연예인 스타일, 이게 정말 꾸안꾸의 정석이다 하는 그런 연예인 스타일을 한번 살펴보면요, 모든 것들이 계산이 되어 있어요. 자연스러워 보이는 메이크업, 자연스러워 보이는 헤어스타일링, 하지만 막 샵에서 받고 나온 헤어스타일이죠.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1시간 정도 공을 들여서 한 메이크업이에요. 그리고 이 옷깃이라든지 소매 뭐 이런 연출이라든지, 그리고 무심코 한 것 같은 벨트라든지, 그리고 그냥 툭 걸쳐 신은 것 같은 뭐 양말, 구두, 이런 모든 것들의 조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어우러졌는지를 다 모니터링을 해서 계산한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꾸안꾸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세련돼 보이는 스타일은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세련된 감각에서 철저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촌스럽지만 않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기왕이면 세련돼 보이는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연출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방송을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갈 때 제가 정말 전날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어요. 그 방송 강의에서 전문가처럼 보이고 좀 지적으로 보이기 위한 그 스타일을 여러 벌을 준비를 해서 입어보고 어떤 모습이 좀 좋아 보일까를 연출을 계산을 해서 입고 나갔는데, 그때 그 아나운서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오늘 스타일이 완전 꾸안꾸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상상을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옷장 문을 딱 열었는데 모든 옷이 언제 입어도 좋을 정도로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어떤 옷을 입어도 그런 실패가 없는 그런 옷들로만 내 옷장이 채워져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뿌듯하겠죠. 그리고 좀 즐겁지 않을까요? 어떤 옷을 입어도 괜찮아 라는 확신의 옷장, 저는 감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런 옷장에 가깝게 만들어내는 그 노력을 해왔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어떤 옷을 꺼내 입어도 스타일링이 가능한 그런 옷으로 구성된 옷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옷장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옷장을 비우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옷장을 비워라, 그리고 입지 않는 옷들을 정리해라 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계신데 실제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이유는 아까워서, 언젠가 입을까봐, 마음에 들어서 사기는 했는데 선뜻 입을 일이 생기지 않아,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 옷을 다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그 옷장 문을 활짝 열고 그 옷들을 좀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타자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옷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내가 선뜻 손이 가지 않았던 옷들을 한번 날을 잡고 전신 거울 앞에서 입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과연 이 옷을 입고 어디를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옷을 입은 내 모습이 마음에 드는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옷들이 많이 남지 않을 거예요.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 세팅을 해서 갖춰서 한번 내 옷들로만 옷을 입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옷에 대한 어느 정도 판단이 됩니다. 내가 이 옷을 입은 사람을 과연 좋아할 수 있을까? 마음에 들까? 내가 마음에 드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타인에게 기준을 맞추지 마시고 나에게 한번 기준을 맞춰보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기능적인 옷이 있잖아요. 청소할 때 입는 옷, 아니면 집에서 편하게 있을 때 입는 옷, 뭐 이런 용도로 버리지 않는 옷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옷들은 과감하게 모두 정리를 해라. 정말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집 앞에 나갈 때 입는 옷, 아니면 집에서 편하게 잠옷 대신 입는 옷, 이런 옷들을 다 모으자. 그럼 어마어마한 양이 나올 거예요. 그 옷들만 비우셔도 옷장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그리고 언제 나가도 괜찮은 옷들만 남기세요. 그러니까 스타일은 옷장에서 나옵니다. 이건 너무 분명하죠. 옷장에 없는 옷은 내 스타일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옷장을 열어보시고 내가 딱 집은 그 옷이 내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옷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좀 설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옷장을 열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나에게 말을 걸었으면 좋을까? 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컨셉을 가진 사람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방향이 내가
내가 원하는 방향과 맞지 않다면, 그렇다면 나는 내 옷장이 어떤 옷들로 채워지기를 바라는가, 시각화를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워드로브라고도 하거든요. 그 워드로브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싶은지를 철저하게 계획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옷이 필요한지를 먼저 아는 것부터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컨셉으로 스타일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옷들은 어떤 옷들일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뭐 핀터레스트, 그리고 패션앱, 이런 곳에서 내가 추구하는 그 스타일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옷차림들을 한번 모아보세요. 그리고 내 옷장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꽤 차이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어떤 옷이 필요한지를 좀 계획을 해보시고, 이제부터는 어떤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에 필요한 옷들로 채우는 그런 옷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백화점에서 고객분들을 모시고 쇼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미지 코칭을 하면서 퍼스널 쇼핑, 스타일링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마네킹이 입은 옷에 탐을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나는 그 마네킹과 체형이 일단 다르고요. 그리고 마네킹은 퍼스널 컬러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 컬러의 조합이 나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컬러 조합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퍼스널 컬러와 체형을 무시한 그냥 마네킹에게 입혀서 좋아 보이는 연출은 나와는 굉장히 괴리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네킹 벗기기를 하고 싶은 그 이유가 있어요. 실패하고 싶지 않다. 저렇게 입으면 못 입는 건 아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입는 것이 나의 어떤 패션 센스를 익히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을 오히려 겪을 수가 있다. 네, 그렇게만 습관을 길러 오다 보면은 계속 나를 보지 않게 되는 거죠. 내 체형이 어떤지,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가 어떤 건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옷을 잘 입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 이 현재의 이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고 그 트렌드를 내 체형과 퍼스널 컬러를 입혀서 어떻게 연출을 할 것인지를 계획해 보는 것. 네, 이런 모든 노력들이 합해서 나의 스타일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마네킹 벗기지 마시고 내가 마네킹이다 생각하고 나에게 스타일리스트 역할을 스스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인상도 달라지고, 그리고 옷차림에도 또 영향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이 모습에서 만약에 훨씬 더 짧은 숏컷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앞머리가 없는 딱 붙어있는 숏컷. 그러면 훨씬 더 전문성이 느껴지거나 좀 카리스마? 네, 이런 느낌이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한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헤어스타일의 기장이나 디자인에 따라서 나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헤어스타일을 결정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또 같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보이고 싶은가? 나는 어떤 컨셉의 스타일을 연출하고자 하는가? 그 스타일에 적합한 헤어스타일은 무엇인가?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에게 유리한 스타일이 단발인지 긴 머리인지 아니면 숏컷인지, 거기에서부터 또 결정을 해보는 거죠. 그 헤어스타일의 기장, 그리고 앞머리의 유무, 그리고 컬러, 이런 것들을 내가 추구하는 그 스타일의 컨셉에 좀 더 어울린다라고 판단이 되는 헤어스타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헤어스타일의 디자인을 어느 정도를 결정을 하시고, 그 헤어스타일의 디자인을 가지고 일단 첫 번째는 변화를 원하신다면 미용실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헤어 디자이너 분과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 컨셉이 이런 건데 요 정도의 느낌으로 연출을 하려면 지금 내 얼굴형을 고려했을 때 어떤 쉐입이 어울릴까요? 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냥 모든 걸 맡기고 저한테 어울리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스타일의 컨셉, 그리고 나의 분위기를 내가 먼저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그 헤어스타일이 결정되고 나서는 연출하는 노력은 이제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연출하는
연출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노력이 좀 필요해요. 많은 여성분들이 저는 연출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관리가 편한 스타일로 해주세요. 또 이렇게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세련된 헤어스타일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희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연출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 연출법을 좀 익혀보시고 그날의 컨셉에 맞는 연출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많은 체형 분류법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내 몸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좀 떨어져서, 바로 앞에 서지 마시고 좀 떨어져서 내 모습이, 제 체형이 모두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서 내 체형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살펴보는 거죠. 전체적인 체형의 쉐입에서 내 어깨가 넓은지 좁은지, 그리고 내 허리선이 이 어깨선보다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비슷한지 이 정도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굴곡이 없는 체형인지 아니면 좀 굴곡이 있는 체형인지, 그리고 하체에 살이 몰려있는 체형인지 아니면 상체에 살이 몰려있는 체형인지 이 정도만 판단을 하셔도 체형 분류는 어느 정도 하실 수 있거든요. 약간 내가 다리가 좀 길어 보이면 좋겠구나 라든지 아니면 적정하구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내가 보완하고 싶은 체형을 발견을 먼저 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상체에 좀 볼륨이 큰, 상체에 좀 살이 몰려있는, 목이 좀 짧은 체형이다 라고 하시면 목선은 반드시 파줘야 됩니다. 라운드 넥보다는 카라가 있거나 목선이 드러난 그런 상의를 고르시고, 또 팽창색이라고 하죠. 너무 지나치게 밝은 컬러라든지 아니면 부피감이 큰 그런 상의를 입으시면 상체에 살이 많은 분들은 더 부해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너는 밝게 입더라도 아우터는 다운된 컬러로 눌러주시는 거, 그리고 부피감이 적은 옷으로 최대한 이 볼륨을 줄여서 연출을 해주시면 이 체형이 좀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굴곡이 없는 체형이라면 이 허리 라인이 옷 자체에 좀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시각적으로 조금 더 날씬해 보이면서 허리선이 있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 하체에 살이 많은 체형, 한국 여성 중에 굉장히 많은 체형이에요. 하체에 좀 살이 몰려있는 분들의 경우는 상체에 살이 많은 분들과는 반대로 옷을 입어주시면 됩니다. 상체로 시선을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쪽에 좀 밝은 컬러를 입어주시고 어깨 라인이 잡혀있는 것을 입는 게 체형이 더 좋아 보여요. 왜냐면 어깨가 좁은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하의는 어두운 색으로 눌러주시면 그 하체에 살이 많은 것이 좀 부각이 덜 되겠죠. 그런 전체적인 밸런스를 어떻게 컬러를 입히고 어떤 디자인을 연출할 것인지를 좀 계산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옷을 잘 입는 사람,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요? 거리를 가다 보면 백발의 할아버지신데 이 스타일이 너무 멋지셔서 뒤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스타일을 보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입으셨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잘 갖춰서 입은 어떤 노신사를 봤을 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아서 보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또 어떤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 사람은 정말 자기를 잘 아는구나, 자신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굉장히 그 성숙미가 이 스타일에서도 드러나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굉장히 시도를 과감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했던 그 스타일의 연출을 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자신만의 스타일로 해석을 해서 풀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은 절대 단순하게 어떤 법칙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시간이 걸리고요. 계속해서 많은 시도를 해보시고 자신의 모습을 연구하고 내 자신의 체형을 연구하고 다양한 노력들, 다양한 스타일의 시도를 통해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컨셉을 적소에, 적시에 맞춰서 해보는 그런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다움 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내가 나를 알고 내가 원하는 나로 표현하는 그 모든 경험치에서 우러나오는 결과물이 바로 나다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스타일의 변화를 꿈꾸면서 저를 찾아오셨던 분들의 그 인생을 제가 좀 지켜보는 경험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처음에 찾아오셨을 때는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알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정체성을 찾고 스타일로 자신만의 매력을 드러내는 것에 이제 성공하셨던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직업 가지시게 됐고요. 그리고 솔로이셨던 분들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셔서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커리어적으로 좀 인정을 받지 못하셨던 분도 계셨는데 이 스타일에서 어떤 전문성 있는 그런 자신만의 그런 스타일을 찾고 난 이후부터는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셔서 또 승진을 하시고 또 이후에 또 창업을 하시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살고 계신 그런 분들까지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강사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30대 중반의 남성분이셨거든요. 이분이 책을 출간을 하시고 활동을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처음 딱 그분을 봤을 때의 인상은 굉장히 순박하다, 귀엽다,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좀 그분이 가지고 계신 컨텐츠랑은 좀 괴리감이 있었던 거예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필요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타일의 변화를 제가 좀 도와드렸습니다. 감각적이고 지적이고 스마트하고 정말 이분의 모습만 봐도 컨설팅을 의뢰하고 싶을 정도의 이제 그런 모습으로 스타일을 변화를 도와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후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강의 의뢰가 엄청나게 늘었고요. 바로 여자친구 생기셨고요. 제가 이제 한 분의 예를 들었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례가 있어요. 제가 이 스타일 변화를 꿈꾸는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단순히 이 외모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 스타일의 변화는요,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면서 살고 싶은가, 그런 방향이 있으시잖아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이 도구가 스타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나의 모습에서부터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또 고민해 보시고 또 즐겁게 시도해 보시는 그런 노력을 지금부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비키니를 입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하는 말에 신뢰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지실 수 없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께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자기소개서입니다. 그 자기소개서가 정말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해 준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더 쉽겠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데저트 구독자 여러분. 저는요, 세상을 움직이는 1% 리더들의 이미지 브랜딩 가치를 올려드리는 온유원 이미지 브랜딩 학자 박영실입니다. 옷차림은요, 성공에 정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피츠버그 대학의 연구만 봐도요, 이 옷차림이 임금 수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코노믹 리뷰에서도 이 옷차림새가, 이 외모가 수입 수준에 아주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왜,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매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매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옷차림도 있을 것이고 태도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그 비전의 매력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옷차림, 보여지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UCLA에 알버트 메라비안 교수라고 있어요. 조사를 했습니다. 바로 이 메라비안 차트라는 것인데요, 55%가 바로 그 사람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그 시각적인 인상에는 표정도 있을 것이고 태도도 있을 테지만 옷차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옷차림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앵커가 뉴스를 진행하는데 운동복을 입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비키니를 입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하는 말에 신뢰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지실 수 없을 거예요. 그만큼 옷차림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이런 철학을 갖고 있고 여러분께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자기소개서입니다. 그 자기소개서가 깨끗하고 청결하고 정말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해 준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더 쉽겠죠. 바로 이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 옷차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당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몸신이죠. 신언서판, 이 몸, 옷차림,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일 텐데 그것이 외적인 것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좀 품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옷차림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옷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내면적인 가치, 여러분들의 리더십 이러한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부인하신다면 한번 잘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옷을 입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 이 옷을 입으면 나는 이렇게 보일 수 있겠네 라는 무언의 선택이 그 옷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이라는 것은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신언서판, 몸신, 여러분들은 친구를 사귈 때, 투자를 할 때, 그리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어떤 것부터 보십니까? 미팅할 때 저쪽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아니다. 어떻게 아세요? 말도 안 해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 단서, 크루 무엇일까요? 옷차림밖에 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사람의 옷차림을 보고 내 스타일이야. 딱 내 스타일이야. 이런 생각 하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옷차림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거라는 거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Inclusive Cognition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옷차림이 그 사람의 심리를 바꾸고 그 심리가 행동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노스워스턴 대학교의 그 사회심리학자 2명이 연구를 한 겁니다. 어떤 연구냐면 두 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A 그룹은요 흰 가운을 주는데 이 흰 가운은 의사가 입는 가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험을 시킵니다. 집중력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B 그룹은요 화가가 입는 흰 가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험을 시킵니다. 집중이 흩어졌어요. 사람들은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초집중, 세밀하고 정확하다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죠. 그 생각이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행동은 무엇이 중간에 매개체가 영향을 미쳤던 것일까요? 바로 심리입니다. 이 옷차림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의, 식, 주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식보다 앞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바로 이 의식주, 옷차림은 그 사람의 모든 내면 세계, 가치관 이러한 것들을 다 정립해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분들 보면 예비군 훈련복 입으면은요 모자 일단 비뚤게 쓴다고 합니다. 여성분들, 톰보이 같은 여성분들도요 스커트 입으면 어때요? 행동 거지가 좀 조심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옷차림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행동이 바뀌는 것은 내 심리 자체가 이 옷은 바로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다. 경찰관들이 왜 경찰복을 입겠어요? 의사들이 왜 의사 가운을 입겠습니까? 그 유니폼을 입는 건 그만큼 그 옷이 주는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복을 딱 입었을 때 그리고 군복을 딱 입었을 때 훨씬 더 애국심이 생기고 조금 더 시민정신이 생기고 무언가를 더 지켜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의무감이 생기고 바로 이 의복의 힘이라는 것은 절대 무시할 수 없죠.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이 같은 옷을 입는다는 건 새로운 도전에 그리고 또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지 못한다, 손해본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마크 주커버거라든가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분들은 그 이유가 명확해요. 회사의 가치와 직결을 시켰습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단순함, 혁신적인 것, 항상 동일한 그 옷차림과 오히려 일맥상통이 되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거 같은 경우도 단순함,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않는 것, 바로 이러한 그 메타의 회사 미래 가치 비전과 또 일맥상통합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 이외의 분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옷을 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의 옷차림이 나의 맥뮤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항상 똑같은 BGM이 나오고 하루 종일 나와요. 한 달, 두 달, 1년, 365일 똑같은 BGM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루하지 않을까요? 옷차림을 변화시킨다는 건 새로운 플레이리스트를 하나 더 추가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정장을 입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생각 그리고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캐주얼복을 입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들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옷차림을 좀 다양하게 갖고 있는다는 건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린다, 새로운 기회의 창문을 연다, 활짝 이런 개념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똑같은 옷보다는 새롭게 도전해 보시기를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은요, 생각보다 다양한 옷들이 잘 어울립니다.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해봐야 알죠. 한번 해보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옷차림에는요,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냥 멋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성공한 사람들의 옷차림에는 회사의 비전, 가치, 자신의 리더십 이러한 것들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어요. 보물찾기처럼. 한번 찾아보는 재미도 굉장히 클 텐데요. 일단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남자 이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뭐냐면 나답게입니다. 첫 번째는 나답게,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요. 자신이 무엇을 대표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철학이,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비전이 무엇인지 알아요. 나의 체형을 알아요.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움을 찾는 것은 치열한 자기성찰이 없이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답게 그것을 정확하게 실현을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나남자 중에 남인데요. 남다르게입니다. 무엇이 남다르냐? 디테일이 숨어 있어요. 같은 단순한 옷이라 하더라도 디자인이 조금 하나 차이가 있던가, 소재 텍스처가 조금 다르든가, 무엇인가 하나의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을 통해서 저 사람 누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자연스럽게입니다. 자연스럽게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에게서만 자연스러운 태도가 나옵니다. 절대로 자연스러운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자신감이 바탕이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남다르게 했다라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차별성을 본인이 인지했을 때 그래, 나는 온리원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답게, 남다르게, 자연스럽게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숨어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의 바탕에는 나답게, 남다르게, 자연스럽게 이 세 가지가 숨어 있더라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부자이든 성공하신 분들이든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옷을 고를 때 과시하려고 옷을 고르지 않아요. 옷은 단지 내 가치를 대변해 주는 수단이다 라는 철학으로 옷을 고릅니다. 그 차이는 상당히 크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옷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세요? 요즘 유행인가? 보고요. 요즘 사람들이 이거 많이 입는가? 요거 내 버짓에 좀 예산에 들어가는가? 요거 색깔 괜찮은데? 입었을 때 어울린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가? 이거 입었을 때 그냥 무난한가? 라는 걸 기준으로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쁜 기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 기본 바탕은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나의 가치관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옷인가? 라는 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일단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나 누구지? 가 나와야 돼요. 나 작가구나. 나 감독이구나.
아, 나 회사의 샐러리맨이지, 난 변호사지, 금융권에 있지, 디자이너지 등등등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렇다면 내가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이면 좋겠어 라는 것, 이것을 떠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30년 후에 봤을 때 부끄러운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30년 후에 봤을 때 이 옷이 과연 부끄러워. 할 만한 옷이라면 선택하지 마세요. 그런데 30년 후에 봤을 때도 좋았어. 바로 이거지. 나다운 게 바로 이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옷이라면 버짓 여러분들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옷이 뭐 옷이지 라고 하시겠지만은요, 옷이 아닙니다. 천조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름 석자를 대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언어, 또 하나의 상징물,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금쪽 같은 기호입니다. 여러분들의 기호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기호는 세상을 향해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옷을 선택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들은 사치스러운 옷은 금물, 내 가치관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한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들의 옷차림에는요, 그들만의 이 철학과 리더십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엔비디아의 젠순항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의아했어요. 키도 그렇게 큰 스타일은 아닌데, 블랙 자켓을 저렇게 가죽 자켓을 라이더처럼 뭔가 좀 언밸런스한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일관적으로 그 옷을 입다 보니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가 되는 겁니다. 왜 자꾸 저렇게 가죽 옷을 입지? 알고 보니 이 젠순항이 그 가죽 재킷을 입었던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죠. 엔비디아의 차별성, 기존에 있었던 IT 업계에 무언가 새로운 변혁을 일으킨다, 혁신을 일으킨다. 이러한 것을 CEO가 옷차림으로 먼저 프랜차이즈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또 하나의 선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가죽옷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혁신적인 느낌 드시죠? 역동적인 그런 느낌 드시죠? 바로 이 엔비디아가 이러한 혁신, 그리고 역동성, 그리고 변혁,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라는 메시지와 이 젠순황의 이 블랙 자켓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시너지가 났던 겁니다. 이처럼 이 글로벌 리더들의 이 옷차림 같은 경우는요, 그냥 옷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옷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어떤 철학과 리더십을 전달하고 싶은지,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옷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는 거고요. 미 대선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 하면 어떤 것부터 생각나세요? 빨간 색깔 넥타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빨간 색깔 넥타이가 그냥 넥타이가 아니죠. 좀 길어요. 일반적인 넥타이 길이는 벨트 정도에서 한 1cm 정도 내려가죠.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깁니다. 과장된 그러한 느낌을 주죠. 하지만 이 마가 빨간 색깔 모자 그리고 빨간 색깔 넥타이 하면 이 트럼프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빨간 색깔, 역동성, 혁신성,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라는 상징성을 넥타이를 통해서, 그리고 마가라는 이 모자를 통해서 트럼프가 아주 스마트하게 미국 국민들을 사로잡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리스 같은 경우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이비 자켓 그리고 진주 목걸이가 떠오르실 거예요. 우아하고 품격 있고 변함없는 그러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매체, 액세서리 그리고 자켓, 이 옷차림을 통해서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의 이 가치관, 이러한 것들을 담아서 피력했다라는 면에서 이 옷차림은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지다. 패션, 정치하고도 연결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옷 잘 입는 리더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절제미입니다. 그런데 그냥 절제미가 아니라 우아한 절제미예요.
그분들은요, 로고를 이만큼 표현하면서 나 이렇게 부자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대신에 옷을 통해서 나 이만큼 부자야가 아니라 제 가치는 이것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미션, 철학은 이것입니다 라는 것을 옷을 통해서 보여줘요.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를 만나러 갔을 때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편안한 옷차림을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일론 머스크와의 미팅에서 이재용 회장은 훨씬 더 자유로운 복장으로 갔어요. 그레이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갔습니다. 그 상황을 분석한 것이고 내가 만날 미팅에서의 대상의 특성을 파악한 겁니다. 스마트한 전략이죠. 그러면서 마음의 벽을 허물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 상황에 맞게끔 접목을 시키는 것, 옷차림을 통해서 제대로 접근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재용 회장이 입은 옷차림이 회자가 됐던 적도 많지 않았습니까? 직원들과 식당에서 만날 때는 아주 편안하게 저는요 여러 회사 직원분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평범한 옷차림도 또 하나의 전략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옷차림은 무조건 멋있게 입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옷은 멋보다는 메시지구나. 그래야 스타일이 사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절제합니다. 블랙 앤 화이트를 트레이드 마크처럼 입는데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일단 정갈합니다. 아주 단정하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뭔가 남다름이 있습니다. 제가 나다움, 남다름, 자연스러움 강조 항상 하는데요. 남다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옷의 디자인 보세요. 패턴이 하나든 두 개든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으로 조금 차별화를 두는 겁니다. 자녀 학교에 갔을 때 복장 한번 보시면 여느 학부모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소재, 텍스처와 디자인에서 조금 고품격적인 그러한 차별성을 두지만 컬러에서는 너무 눈에 띄지 않는 우아함과 절제미, 그리고 호텔 신라가 추구하는 고품격을 옷차림에서 같이 일관성 있게 추구한다. 이것이 바로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이부진 사장이라든지 이렇게 옷 잘 입는 사람들, 돈도 많고 명성도 있고 성공한 사람들 옷차림의 공통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도의 패션 트렌드는 2024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시국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안정을 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에 quiet luxury가 각광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quiet luxury는 우리 마음에 심적으로 안정을 주는 것 같아요.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좀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던 것에 어느 정도 피곤했던, 좀 상심이 컸던 그러한 분들이 quiet luxury를 통해서 조금 더 모던하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너무 드러내는 것보다는 은근하지만 멋이 있고 너무 표현하지 않지만 결이 드러나고 가치관이 있고 무언가를 느끼게 해주는 인사이트한 그러한 감각이 있는, 그리고 나답고 남다르고 자연스러운 그러한 quiet luxury가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 저는 조용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패션 인문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옷은 자신을 알아가게 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공부거리다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옷은 움직이는 자기소개서와 같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옷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가 보이죠. 저 사람은 캐주얼하게 입은 걸로 봐서 역동적인 스타일이구나. 저 사람은 무난하게 모노톤을 입은 걸로 봐서 차분한 성향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패턴이 다양한 걸로 봐서 상당히 스타일리시하구나. 등등등. 옷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짐작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깨가 좀 너무 넓어서 고민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담해서 고민인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난 보이는 데는 살이 찌지 않았는데 너무 좀 살이 쪄 보여서 고민인 경우도 있고, 그 고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좀 커버할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은 결국은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인문학적 측면에서 그래서 직결이 되는 것일 텐데, 이 패션을 잘 하려면 일단은 나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나의 장단점을 파악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옷을 통해서 어떠한 이미지로 보이고 싶어 하는 거지? 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미래도 연장선상으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패션을 심오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자신을 공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공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이 A라는 고지에 더 빨리 도달한 멘토 같은 사람의 옷을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벤치마킹 하게 되지요.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그 A라는 고지에 있는 멘토가 이러한 아이템을 쓰는구나. 나와 체형이 비슷한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템을 그런 식으로 쓰는구나.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핑크를 저렇게 드레스 셔츠로 활용을 할 수도 있구나. 아하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람을 공부하게 되고 결국은 내 미래를 공부하게 되고 결국은 내 인생을 공부하게 해주는 매체 옷차림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단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어서 옷에 관심을 좀 일찍 가졌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다른 그러한 신체 비율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커버하면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옷으로 이것이 커버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를 중학교 때부터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허리가 아주 날씬한 분들이 상당히 부럽거든요. 그런데 허리가 그렇게 날씬한 편은 아니라서 중학교 때부터 제 아주 친했던 친구가 항상 허리가 강조되는 A라는 스커트를 입었을 때 나도 저렇게 한번 입어보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입어보니 그 실루엣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괴감이 컸어요. 나는 왜 저렇게 이쁘지가 않지? 고민이 됩니다. 그러다가 꼭 그렇게 내 친구의 A라인을 따라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나의 장점은 뭐지? 허리는 가는 편은 아니지만 다리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는 그냥 H라인으로 하고 무릎 라인을 각선미를 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옷이 더 괜찮은 것 같다. 근데 왜 괜찮은가 봤더니 그렇게 했을 때 내 스스로가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A라인을 입었을 때는 허리가 가늘지 않은 내가 자꾸 A라인, 허리를 강조한 A라인 스커트를 입었더니 움찔움찔 뭔가 안 입어야 될 것 같은 옷을 입은 것 같은 부자연스러움이 있었는데 그 옷을 입으니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옷이라는 것이 나에게 자신감을 줄 수도 있는 거네? 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생각했던 것이 그럼 나한테 어울리는 색깔은 뭐지? 컬러는 뭐지? 고민을 했어요. 지금이야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웜톤, 쿨톤 이런 진단을 다 정밀하게 해드립니다만 그때는 모르죠. 주변에 가장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3명이 있었어요. 저희 엄마 그리고 저희 바로 위에 언니는 저한테 좋은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넌 그렇게 입으면 이쁘다고 생각하니? 그건 아니야. 제발 그건 입지 말라 그랬지? 하면서 직언을 해주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아주 친했던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직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 A라인 그 친구, 너 내가 입는다고 그 옷 똑같이 입는데 안 예뻐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너무 충격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정말 고마운 친구였어요. 안 이쁜데 그걸 계속 이쁘니까 입어 라고 했으면 전 지금까지 그거 입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직언을 해줄 수 있는 3사람 주변에 두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중학교 때부터 느꼈어요. 그래서 디자인에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색깔에 그 다음에 텍스처예요. 같은 디자인과 색감이다 하더라도 텍스처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아하고 고품격적인 이미지가 나오는가 하면 같은 디자인이고 같은 색상인데 전혀 예상하지 않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품격 없는 이미지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멘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대학교 때였는데 대학교 때는 이제 멘토를 찾으면서 저분처럼 되고 싶은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옷을 품위 있게 입으실까 보면서 따라해봤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제가 아나운서들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아나운서들은 기본적으로 신뢰감이 가죠. 넘치지 않죠. 자신감이 있죠. 당당하면서 무언가 좀 우아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봤더니 이거구나. 제가 3업을 그때 발견을 했어요. 3업이 뭐냐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 취업이에요. 취업. 자신감을 갖더라는 얘기예요. 스스로가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 부분에서는 only one이야. 나 이 분야에서 정말 나름대로 고민 많이 했어. 노력 많이 했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단점이 있지만 오케이 괜찮아. 나한텐 이런 장점도 있잖아. 스스로 취업해주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항상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거울 보면서 좌우 비율이 조금 똑같지는 않지만 괜찮아. 코가 오똑하지 않지만 괜찮아. 몸매가 허리가 쏙 들어가지 않았지만 괜찮아 하면서 나의 괜찮은 부분들을 강화하게 되는 취혈업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기브업이에요. 어느 정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색깔도 포기를 해야 돼요. 색깔이 4가지 이상이 넘어가면 보는 이로 하여금 고민되게 합니다. 4가지 이상이 넘어가지 않는 것이 심플하고 명확하고 오히려 아주 상징적인 이미지를 줄 수가 있다는 걸 나름대로 느낍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서 달라요.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고의 이 확장성을 위해서 조금 더 아주 다양한 패턴과 컬러풀한 색상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뭐 관리직이라든가 전문직이라든가 이러한 분야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브업, 색상 포기하셔라. 4가지 이상은 no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도 스카프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하시면 좀 헷갈려요. 거기다가 포켓칩까지 하면 노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세요. 목걸이 하실 거면 목걸이만, 스카프 하실 거면 스카프만, 포켓칩 하실 거면 포켓칩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경하고 귀걸이 같이 하시는 것도 노노입니다. 안경에 포인트 주실 거면 포인트 주시고 귀걸이에 포인트 주실 거면 귀걸이에 포인트 주세요. 액세서리도요. 3가지 넘어가면 노노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한 가지의 시선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건 전략이거든요. 명확성이거든요. 이 미니멀리즘을 이 옷차림에서도 추구하시면 훨씬 더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가 취업업, 두 번째가 기브업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드레스업인데요. 드레스업, 옷차려 입는 거 저는 부끄러워서 못해요. 해보셨나요? 해보시고 부끄러운 점 있으면 그 부분은 덜어내시고 내가 봤을 때도 괜찮다 싶은 거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 한번 강화해서 해보세요. 드레스업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보다 너무나 멋진 잠재된 나, 미래에 내가 꿈꾸던 나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시는 건 아니에요. 포멀한 장소, 드레스업이 필요한 장소에서만 일단 해보시고 그러기 전에, 그런 장소에 가기 전에 본인이 시뮬레이션을 해야죠. 직접 한번 입어보시면 가장 좋고요. 그래서 옷은 드레스업으로 내가 어느 순간 어떤 초대를 받아도 갈 수 있을 만한 기본 아이템은 한번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거 정말 필요하다. 옷 잘 입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 잘하려면 국영수 잘해야 돼요. 국영수 못하는데 나 하버드대 갈 거야. 꿈이 너무 야무지신 겁니다. 그래서 옷을 잘 입고 싶으시면요 기본 아이템에 충실하세요. 기본 아이템 뭐가 있을까요? 화이트 셔츠 있으세요? 있어요. 아니에요. 없는 것 같아요. 있으려면 적어도 같은 디자인의 같은 색상의 옷이 3벌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아이템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너무 고퀄리티보다는요 내 버짓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가격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같은 디자인으로 한 3개 정도 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기본 아이템이라면. 그 다음에 슬랙스, 그것도 기본 패턴으로 베이직한 거, 다크색, 블랙, 그레이. 그리고 여성분들이라면 조금 난 멋을 부리고 싶어요 한다면 크림 컬러, 그 정도로 베이직을 한번 준비하시고 자켓은 네이비로 기본적으로 남녀 불문하고 하나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스니커즈 화이트로 하나 해 놓으시면 아주 기본 아이템. 그래서 셔츠는 3개, 슬랙스는 2개, 자켓은 2개면 좋지만 버짓이 그렇다면 1개, 최소 1개, 그리고 스니커즈 1개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을 한번 준비해 놓으시는 거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응용을 하시고 덧붙이시는 겁니다. 옷은요, 내가 되고 싶어 하는 나를 디자인해 가는 과정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옷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이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이 여정이거든요. 일단은 여러분들의 바디 사이즈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바디 사이즈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한번 맞춤 셔츠 해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합리적인 가격의 맞춤 셔츠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맞춤 셔츠를 통해서 본인의 치수를 좀 알아놓으세요. 맞춤 셔츠를 한번 해보다 보면 얘기를 해주세요. 오른쪽 어깨가 올라갔네요. 왼쪽 팔이 길어요. 등등등 본인의
이 신체를 객관적인 전문가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이런 스타일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알게 되죠. 그래서 좀 자신을 알아가는 거, 신체 사이즈 정확하게 본인이 어떤 사이즈인지 이건 정기적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옷차림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내가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나의 패션, 옷차림 아이템이 있다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게 어떤 옷만 입으면 뭔가 어깨가 싹 펴져요. 안경도 어떤 안경만 쓰면 뭔가 고개가 다 올라갑니다. 나를 당당하게 해주는 그 아이템이 나의 아이템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알게 해주는 나의 아이템입니다. 그 아이템이 뭔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요 정리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손이 가요 손이가 자꾸 안 가는 옷이 있어요. 손이 가는 옷은 몇 개 안 됩니다. 손이 안 가는 옷은 과감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을 이거다 싶은 것을 쌓아가시는 거, 쌓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정리하시고, 그렇게 해가면서 하셔야지. 계속 쌓아 놓으시면 어떤 것이 나의 결을 대변해 주는, 나의 가치관을 대변해 주는 나의 찐 아이템인지, 나의 찐 옷차림인지 알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니까요. 가장 필요한 그 패션 아이템이 몇 개냐,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직종이 다 다양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계절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춘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켓은 기본적으로 한 4벌 정도는 있어야 된다. 3벌은 무채색, 예를 들면 네이비, 블랙, 그레이 3벌 기본이 있다면 나머지 하나는 조금 상징적인 컬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이트 블루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상징적인 색이라고 할 때 좀 부담스러워 하면 그냥 다크 블루에 패턴이 들어간 거 하나 정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인 셔츠 같은 경우는 베이직 셔츠가 3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춘추 했을 때 3벌 해서 6벌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슬랙스도 저는 4벌 정도, 자켓도 4벌, 슬랙스도 4벌 이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니커즈 같은 경우 하나 있었으면 그 다음 구두는 블랙 하나, 브라운 하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성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 아이템을 그렇게 갖춰 놓으시면 춘추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름하고 이제 겨울이 문제인데, 여름 같은 경우는 가벼우니까 옷차림이 조금 다양하기 때문에 한번 2개 정도 더 추가를 한다 하고, 겨울 같은 경우는 1개 정도, 거기에다가 겉옷, 코트가 있겠죠. 코트로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옷을 많이 입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출발입니다. 그런데 많이 입어보면 물론 내가 어떤 디자인이 어울리는구나, 어떤 패턴이 어울리는구나, 어떤 컬러가 훨씬 더 나의 얼굴을 생기있게 만들어주는구나를 알 수 있게 해줘요. 하지만 무턱대고 많이 입어보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가장 중요한 무언가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은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누구지? 내가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가 어떤 이미지지를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무조건 옷을 고르러 가시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나를 먼저 이미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롤모델이 필요하죠. 그 롤모델을 통해서 롤모델이 어떠한 아이템, 어떠한 컬러, 어떤 디자인을 입고 있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시간을 지혜롭게 스마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을 먼저 압축을 하신 다음에 오거나이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롤모델에게 만약에 컨택이 가능하다면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로 어떤 브랜드, 그리고 주로 어디에서 하는지를 알 수 있다면 최고의 지름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분들은 그런 지름길을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음 차선책은 무엇이냐? 내가 봤을 때 저 친구는 참 멋쟁이야. 근데 그 멋쟁이는 그냥 멋쟁이면 안 돼요. 그 친구는 화가를 꿈꾸는데 나는 금융권을 꿈꾼다? 그 화가를 꿈꾸는 친구가 추천해주는 옷을 내가 입는다?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꿈꾸는 그 금융권에 있는 그 직종과 같은 직종을 꿈꾸는 친구 중에 멋쟁이가 있어요. 내가 봐도 야, 저거 나도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러한 센스 있는 친구가 있다면 천군만마를 얻으신 겁니다. 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센스 있게 입는지 물어보세요. 나중에 기회 될 때 그 친구가 만약에 마음이 열린 친구라면 같이 가자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큰 행운이죠. 그런데 그런 큰 행운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고, 그것도 어렵다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직원해 줄 수 있는 3명. 저 같은 경우는 엄마, 그쵸? 등등 그 3명 얘기했지 않습니까? 직원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와 함께 가야 하는데, 가기 전에 꼭 얘기하세요. 나는 이런 이미지로 보여주고 싶어. 우리가 옷을 사러 갈 때 얘기하잖아요. 나 결혼식에 입고 갈 거야. 나 면접 보러 갈 때 입고 갈 거야. 이런 거 골라줘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특별한 장소가 없다면 여러분의 꿈을 먼저 얘기를 하세요. 내가 되고 싶은 이미지를 먼저 얘기를 하시고 공유를 하셔야 명확한 옷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지만 무턱대고 옷 잘 입는 사람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옷 잘 입는 사람이 어떤 스타일로 옷을 잘 입는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나는 모노톤의 옷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내가 꿈꾸는 장래의 희망이 모노톤의 옷이 훨씬 더 선호되는 그러한 직종의 옷인데, 그 멋쟁이 친구의 옷은 화려하고 컬러풀하고 아주 다양한 패턴이 들어가는 옷이라면 아무리 멋쟁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맞는 옷을 제안해 주기는 어렵다. 그 친구는 최선을 다해서 옷을 추천해 주겠지만 내가 원하는 옷이 아닐 확률이 높을 수 있으니,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친구 중에 멋쟁이를 골라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울 앞에서 내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사실 좋은 옷은 거울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좋은 전문가가, 좋은 친구가 먼저 찾아줄 수 있어요.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는 다를 수 있거든요. 조에리의 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와 헬이라는 학자가 만든 창, 조에리의 창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4가지의 창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만 아는 창, 두 번째 너만 아는 창, 세 번째 나만 모르는 창, 네 번째 나도 너도 모르는 창.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창은 무엇이냐? 나만 모르는 창입니다. 남은 다 알아요. 근데 나만 몰라요. 화이트 셔츠 입으면 상당히 전문가 같아, 피부가 생기 있어 보여 라는 얘기를 주변에선 하는데, 본인은 정작 화이트 셔츠가 난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만 모르는 창, 이 영역을 넓혀가시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어떤 옷을 입었을 때 가장 나답게 변화하는가, 변모하는가, 이것을 좀 치열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어떠한 색상의 옷을 입고 있는가 먼저 한번 보세요. 내 옷장에는 어떤 옷이 제일 많은가 한번 보세요. 분명히 뭔가가 나와요. 블루만 쭉 있을 수도 있고요. 블랙만 쭉 있을 수도 있어요. 화이트만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저는요, 옷을 살 때는 내 몸과 내 마음에 맞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일단은 내 몸, 내 핏에 잘 맞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내 마음에 맞는지,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입고 갈 옷이지? 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뭐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옷을 고를 때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 옷장을 스캐닝을 딱 해야 돼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면 돈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옷장에 무엇이 있는지가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옷을 사면 이 화이트 자켓에 내가 집에 있는 네이비 블루 셔츠와 네이비 블루 그 슬랙스하고 매치를 하고, 신발장에 있는 짙은 네이비에 그 하이라고 매치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정리가 섰을 때만이 지갑을 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고르시면 집에 가서 나 이거 어떡하지? 그럼 거기에 맞는 옷을 또 사야 돼요. 이걸 사긴 샀어. 근데 여기에 맞는 옷이 없어요. 그럼 그것도 사야 돼요. 지갑도 열어야 합니다. 왜? 이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소비를 일으켜서 과소비가 되는 겁니다. 항상 머릿속에 스캐닝을 하셔야 되는데, 스캐닝이 어렵다면 사진 찍어 놓으세요.
사진 하나 찍어 놓으시고, 우리 주차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억 안 나잖아요. 저는 꼭 주차장에 사진 찍고 갑니다. 옷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딱 사진을 찍어 놓고 옷을 살 때, 아, 내가 이 장소에 이 상황에 이 옷을 입고 가려고 하는데 이 옷은 여기에 어울리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 때 지갑을 여시는 겁니다. 옷을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새롭게 접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무조건 가서 입어보고 산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 치수가 생각보다 이 브랜드에서는 좀 크게 나오는구나를 확실히 알았을 때 그 다음에는 온라인 쇼핑도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옷 같은 경우는 저는 자켓은 좋은 소재를 사서 좀 오래 입는 편이고요. 오래 입는 편이고 한 7년 넘은 것도 있으니까요. 7년이면 굉장히 오래 입은 건데 그 정도 입은 경우도 있고요. 셔츠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갈아서 합니다. 그래서 수트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한 3년 정도 이렇게 분기별로 이제 계절별로 구입을 계속하고, 기본 아이템 같은 경우는 저는 1년에 한 번씩. 예를 들면 블랙 터틀넥 같은 경우도 1년 입으면 못 입어요. 아무리 좋은 소재의 것을 사도 1년 입으면 겉옷 벗기 조금 민망할 때 있어요. 이게 이제 보풀이 일어가지고 생각보다 이거 참 그렇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아이템은 저는 1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 이제 한 5년, 7년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옷 같은 경우는 조금 투자를 해서 좋은 거를 좀 오래 입는 편이기도 하고, 이제 트렌드가 있잖아요. 트렌드에 조금 그래도 뒤지기 좀 아쉽다. 그리고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내 이미지와 이 아이템이 비슷하다, 트렌드가 비슷하다 하면 저는 핸드백이라든가 뭐 구두라든가 아니면 뭐 액세서리라든가 브로치라든가 목걸이라든가 뭐 안경이라든가 그런 걸로 이제 트렌디한 것도 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거는 그래도 금액이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이 좀 덜하죠. 그림을 바꾸기 좀 어렵다면 프레임을 좀 바꾸는 것도 방법이니까요. 남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옷을 고르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마네킹에 있는 옷을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부자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체형이 정말 스탠다드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버짓이 안 됩니다. 마네킹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려면 아마 그 샵에서는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그러한 옷, 아이템, 그리고 가장 패셔너블한 옷을 장식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버짓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사실은 그 옷이 본인에게 어울리는지는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들은 마네킹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는 따로 있을 겁니다. 정 고르는 게 힘들다면 마네킹에 자켓 하나 정도는 하세요. 셔츠까지는 하세요. 하지만 슬랙스 그리고 밑에 있는 신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운 것, 여러분들 결이 묻어 있는 걸로 바꾸십시오. 그래야 남다르게가 됩니다. 나답게 남다르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려면 그냥은 안 돼요.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발품을 좀 파셔야 돼요. 쉽지 않겠지만 하다 보면 이런 방법이 있네? 그 무언가의 새길이 보입니다. 그 새길을 위해서는 한 번 더 입어보시고, 한 번 더 쇼핑해보시고, 한 번 더 좌절해보시고, 한 번 더 성찰해보시고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네킹에 있는 옷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런 분들 많으셔서 아마 길거리 다니다가 그 마네킹의 그 옷 하면서 그분을 또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마네킹에 있는 옷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잘생기면 상당히 경쟁력을 갖는 거죠. 그리고 옷을 입을 때 얼굴이 차은우 같으면 뭘 입어도 멋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차은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차은우가 아닌 이상 여기에서 약간 아쉬운 2% 부족한 이 무언가의 시각적 이미지 55%를 옷차림으로 보강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차은우는 옷에 그렇게 신경 안 쓸걸요? 뭘 입어도 멋있기 때문에. 헝그리 정신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헝그리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옷차림에 조금 더 신경을 씁니다. 옷차림은요, 얼굴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얼굴은 요만큼이지만 사실은 이만큼이군요. 제가 얼굴이 작진 않으니까 이만큼이지만 옷차림은 어때요? 80%, 70%가 더 많아요. 이 옷차림을 통해서 여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보강할 수 있다. 얼굴이 잘생기면 좋기는 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옷차림에 조금 더 우리의 메시지,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얼마나 내가 더 멋진 사람인지를 설명서를 이 옷차림에 담아봅시다.
헤어 스타일에 따라서 사람의 이미지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부진 사장이 어때요? 굵은 웨이브죠. 우아하죠? 고품격이죠? 그런데 뽀글뽀글 아줌마 파마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갑니까? 그만큼 헤어스타일은 마지막에 한 방울 활용 점정을 해주는 포인트예요. 이 헤어 스타일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선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하십시오. 그것이 정해진 다음에 나는 우아함이다 라고 한다면 숏컷보다는 단발이 훨씬 더 우아함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는 해요. 중년분들 같은 경우는 헤어스타일도 스타일이지만 헤어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은 윤기예요. 그래서 잘 관리된 듯한 느낌이 드는 윤기 나는 헤어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기본이다. 그 기본을 다 하신 다음에 웨이브로 할까, 펌을 할까, 숏컷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옷차림 정말 TPO 중요합니다. 이 time, place, occasion, 바로 이 세 가지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분들 멋있다, 삶의 태도도 멋있고 가치관도 멋있고 옷차림도 멋있다 생각하는 분들의 특징이 이 TPO를 잘 지키더라는 거예요. 일단 time이잖아요. 이 시간에 따라서 낮에 하는 행사가 있을 수 있고 저녁 때 하는 행사가 있을 수 있죠. 제가 아는 한 멘토 분이 여성분이셨는데 저녁 때 식사 모임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분만 하얀 크림색 자켓을 입고 오셨고 다른 분들은 다 검정색 옷을 입고 오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거기가 아주 어두컴컴한 중식당이었어요. 그분들이 그분에게 오늘의 주인공 같으십니다. 덕분에 여기 분위기가 환해졌어요. 저희는 다 정말 까만색 일색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흰 자켓을 입고 오셔서 멋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오늘 어떤 장소에 오른지 한번 미리 알아봤는데 여기 중식당이 좀 어둡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환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낮에 만나는 지에 따라서 저녁에 만나는 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낮이라면 거기는 환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는구나를 그때 제가 배웠습니다. 플레이스 중요하죠. 장소에 따라서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외국인 친구 초대를 받아서 외국인 행사 야외 가든 파티에 간 적이 있어요. 얼마나 긴장을 했고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꽃단장을 하고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옷장을 다 뒤져서 입고 갔어요. 옷은 괜찮았습니다. 가든 파티인데 가든 파티에 처음 갔던 저는 이 드레스에 가장 어울리는 건 이 하이힐 뿐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뾰족한 하이힐을 신고 그 가든 파티에 온 가든을 제 하이힐로 콕콕콕콕 찍으면서 가든을 다 망쳐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니 그 외국인 친구들은 저마다 다 하이힐이 아니라 아주 낮은 플랫 슈즈라든가 그러한 슈즈로 다 입고 왔더라고요. 경험이 없으니 저는 알 도리가 없었고 그 이후에 제 주변에 가든 파티가 아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 얘기를 해줘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신발이 좋더라. 물론 그 스타일에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그 상황에 맞는 그 장소의 특성에 맞는 슈즈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더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상황 정말 중요하고 저는 또 못 모르고 결혼식에 흰 옷 입고 갔다가 아주 철모르고 있었을 때 아주 크게 아주 호되게 혼난 이후로는 절대로 그런 말도 안 되는 무례를 범하는 일은 없습니다만 혹여나 우리 하와이 데저트 구독자분들 중에 왜 결혼식 갈 때 흰 옷 입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여라도 계시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TPO, 오케이전 상황까지 그런 것들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만 생각하면 사실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내가 그곳에 왜 가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싶은지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 한 번만 조사를 해보시면 거기가 어떤 곳이지 미리 한 번만 더 조사해 보시면 크게 실수하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TPO에 맞는 옷차림 나의 격을 높이는 일입니다.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일이니까요. 제가 예전에 면접을 봤는데 그 업종은 정장을 입는 금융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입사원들 중에
실력은 다 그만한데 우리 면접관들이 입을 모아서 A와 B 후보 중에 누구를 뽑을까? 결국은 옷차림으로 뽑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비등비등한 인재였는데 거의 다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준비된 옷차림으로 온 후보들 중에 한 후보는 니트 차림으로 왔어요. 저는 개성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니트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면접관들이 입을 모아서 개성 추구하는 거 나쁘지는 않으나 이 회사에는 규율이 있고 나름대로 서열이 있고 조직 문화가 있는데 이 옷차림 면접에 니트 차림으로 온 것만 봐도 이 서열에는 별로 적응하기 어려운 인물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일치해서 그 아까운 인재가 떨어졌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그 상황에 맞는 옷차림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직장에서 입는 옷차림은 신뢰를 입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옷차림으로 그 사람의 업적 고과를 추측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회사에 출근을 하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하나의 단서, 기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차림은 그냥 옷차림이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설명서, 표현하는 하나의 명암일 수도 있을 텐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을 하는 조직 문화라면 자유롭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유롭지 않은 분위기인데 혼자만 자유로우면 이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의 문화에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직장인이라면 여러분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직장 다닐 때 제 선배, 제 상사 옷차림을 아주 기가 막히게 관심을 두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슨 일을 해도 그 윗상사분에게 칭찬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렇게 칭찬을 받으시고 업적 고과가 좋으신 분들은 무언가 있다. 나름대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분한테는 항상 뭔가 특별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모습, 자켓, 그리고 옷차림 컬러, 디자인 이런 것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롤모델 정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회사에, 여러분들 조직 문화에 닮고 싶은 선배, 롤모델 있습니까? 한번 정해보세요. 없으시다면 본인이 한번 그런 롤모델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후배들이 나를 이런 이미지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 그러려면 무슨 옷을 선택해야 되지? 옷차림 선택을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롤모델 한번 정해 보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본 아이템 말씀 좀 드렸는데요. 그 기본 아이템에 충실해서 내가 어디에 지금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평상시에 캐주얼하게 입었던 A라는 직원이 프리젠테이션 때 연한 라이트 스카이 블루 셔츠에다가 네이비 다크 자켓을 딱 입고 아주 짙은 와인 컬러의 넥타이를 딤플까지 해가지고 딱 하고 브라운 슈즈를 딱 신고 왔는데 와, 프리젠테이션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 함께 했던 동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프리젠테이션도 좋았지만 이 프리젠테이션을 더 빛나게 했던 건 그 A 사원의 옷차림이었어요. 평상시에 캐주얼하게 입고 와서 사실은 그렇게 진지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프리젠테이션 때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끔 이 옷차림을 한 걸로 봐서 이 프리젠테이션에 참 많은 준비를 했고 무게감을 두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옷차림은 그런 걸 전달하게 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차림은 우리 직장인 분들이 내가 어느 장소에 어떤 일로 서게 되는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클린. 우리 멋있어도요. 셔츠에 여성분들 여기 화장품이 이렇게 다 묻던가 요즘 또 겨울철이라서 파카를 입지 않습니까? 이게 파카를 입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인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여기 이제 뭐 화장품이 다 묻어 있다든가 저도 물론 그런 경우 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뵙고 두 번 보면 좀 그런 경우의 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청결한 거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게 이제 코털 후아 하면서 웃는 거 보면서 정말 해맑다 생각했는데 그 순간 같이 보이는 코 속의 코털이 저에게 아주 살짝 인사를 할 때 당황스럽죠.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하나 그러니까 항상 체크하시고 너무나 멋쟁이신 신사분께
여성분께서 다리 꼬고 앉아 계셨는데 그 사이 그 슬랙스와 흘러내린 양말 사이에 삐집고 나온 그 다리털 이런 것들 너무 노출될 때 좀 양말 올려주시지 이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타이트하게 입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헐렁하게 입지 마세요. 요즘 헐렁하게 입는 게 트렌드이기는 하죠. 그런데 그 트렌드가 과연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미래의 나의 이미지, 나의 꿈을 연결해주고 이루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제가 아까 기부업 말씀드렸었죠? 포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트렌디한 거 쫓지 마시고 트렌디함은 어느 정도 아이템으로 한번 충족하시고 그 외의 것들은 신뢰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옷차림으로 한번 더 업그레이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